현재 평결은 끝났다. 4월 4일 선거만 남았다. 4대4 기각될까? 4월 4일 또 4대4 이 이야기가 또 오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5대3 이야기, 4대4, 5대3이든 4대4든 이 기각되는 거죠. 인용이 5, 기각이나 각하가 3, 인용이 4, 기각이나 각하가 4 이래도 기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4일 선거를 하니까 4대4 기각 좀 좋은 징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정가에 놔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거 당일에 이 막판에 최종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8대 0이 나왔죠. 8대 0 인용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막판에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는 평의는 끝났고 평결이 종결된 게 그날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니까는 선고문은 써놨는데 결정문은 써놨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하나는 기각하는 버전, 뭐 인용하는 버전으로 그것은 헌법재판 그 연구관들이 써놨고 마지막에 결정이 됐다는 그 보도가 그때 계속 나왔죠. 그때도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인데 그때도 오전 11시였습니다. 이번에도 오전 11시죠.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당일 오전 8시에 현재 청산의 구내 식당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마지막 평의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평의는 아니고 평의를 하고 나서 아침 먹으면서 평의를 하고 그리고 청사 303호 재판관 회의실에서 다시 모여서 평의를 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종 평결을 해서 인용 결정을 하고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미 평결을 다 마쳤다. 결론이 나와 있다. 처음에는 오늘 한 낮 시간까지만 해도 언론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선거기일을 지정한 그 날짜까지 결정되지 않았었다. 당일 결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후에 한 언론이 그게 아니고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다. 그러니까 결정문만 지금 쓰고 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주요 언론들이 다시 결론이 났다는 쪽으로 다 보도를 바꿨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는 완전 메이저 언론사가 아닌 곳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하면은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그 보도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서 이제 그게 맞다는 것이 이제 교차로 한 두세 사람에게서 확인이 되면 그거 이제 기사로 썼는데 메이저 한 언론사가 조선일보가 제일 처음에 썼습니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조선일보만 쓴 게 아니고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오후 들어서 전부 다 결론이 났다고 보도를 하면은 제 기자 경험에 의하면은 그것이 팩트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완전히 바꿨죠. 그리고 한 곳에서 바꾼 게 아니고 같이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번에 다 마쳤다. 결과는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제 보완 유지를 하겠죠. 보완 유지를 해서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보도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바뀐 보도 내용 많은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가 다 같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4일날 오전 11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한다고 고지를 하면서 평결도 했다. 평결을 마쳤다. 그러니까 평의를 그동안 뭐 진행을 하면서 평의 시간이 뭐 짧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다 나왔는데 이미 이제 평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려는 평결까지 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평의를 다 하고 오전에 걸쳐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평의를 하고 평결도 오늘 다 마쳤다. 그리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또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그 평의는 선고를 위한 이틀 후에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를 하는 것이지 결론이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언론이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바뀌었죠. 안 내려졌다고 했다가 다 내려졌다고. 그리고 선고 전까지는 결정문만 다듬는다. 자,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하는 관례를 보면은 평결, 그러니까 이제 평결을 오늘 했다는 이야기죠. 평결은 그러니까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거 결정하는 게 평결입니다. 평결은 주심이죠.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주심 재판관이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이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제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참부터 최근에 그 헌법재판관이 된 신참부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이 신참이죠. 여기서부터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야기를 하고 그 쭉쭉 고참으로 쭉 올라가서 최고참인 그 가장 오래된 문영배 권한대행하고 이미선이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결정문은 그래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기각, 각하 아니면 인용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문구를 점검을 하고 나중에 선고를 하기 전에 재판관 8명이 모두 이제 서명을 해서 최종을 확정한다. 이 원고는 재판 연구관들이 분담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4일 오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11시에 이제 맞춰서 심판정의 재판관들이 입장을 하고 문영배가 권한대행 재판장이니까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취임을 한 순서대로 앉는데 일반 방청객은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이 TV로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중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또 좌파에서는 이게 이 파면이 확실시 되니까는 생중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기각이면은 반발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인용이면 그 기각을 요구하는 쪽에 반발이 있죠.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TV 생중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중계 했습니다. 자, 결정문을 이제 문영배가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죠. 그리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만약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8대 0이면은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이 기각, 각하, 인용을 한다. 이것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전원일치면은 전원일치가 의견을 일치했으니까 쭉 읽고 그러므로 기각이든 인용이든 각하든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이 전원일치가 아니면은 주문을 먼저 읽습니다. 주문을 먼저 읽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각한다 아니면은 그 각하한다 인용한다 주문을 읽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개별 의견, 보충 의견이 있거나 소수 의견이 있으면은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때 전원일치가 아니었죠. 그때 5대 2대 1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주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전원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문을 기각한다. 이걸 먼저 읽었죠. 자, 그래서 전원일치일 때와 나뉘었을 때는 서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읽어주는 이유는 절차적인 쟁점 그리고 실체적인 쟁점 이렇게 돼서 서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을 쭉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선고를 하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자, 일단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령 그 기각한다. 이 청구를 기각한다 하면은 딱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딱 복귀를 하는 거죠. 그 시간부터 국정 총책임자가 다시 되는 겁니다. 딱 그 시간에.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뭐 인용의 경우는 그 시간에 대통령직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시간을 표시를 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결정문에 그렇게 적었죠.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기각이 되면 그 시간부터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딱 그 재판장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시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기각했던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각했던 경우에 윤용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결정문을 모두 읽는데 한 25분이 걸렸습니다. 25분.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되면은 결정문은 다 읽는데 한 30분 이내, 한 30분 안팎.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11시 반 정도 되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대4 기각설 이것은 지금 다양한 이렇게 어떤 분석 아니면 찌라시 뭐 이런 것들이 나돌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송권의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이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그 4대4 기각설을 보고를 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왔다고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죠. 그리고 그게 지난 그 일요일 밤 7시에 이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 황당한 2심 무죄, 선거법 2심 무죄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본인은 마치 이 박찬대나 이 사람들은 계속 마흔역을 임명을 안 하면 뭐 탄핵을 한다는 도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은 짐짓 태연한 척했죠. 그래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굿캅, 배드캅 역할 나눈 것도 아닌가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산불 현장에 다니고 이재명은 그 박찬대는 강화문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재명은 산불 현장에 다니고 서해 수호의 날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1월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제 월요일 그러니까 1월 저녁에 이 상황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갑자기 강화문 천막 당사에서 이재명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각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또 제2의 겸령을 선포할 것이다. 괴담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5.18, 4.3 이건가 빗대가지고 유혈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한독수 최상목의 책임이다. 왜? 마흔역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기각됐다.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유혈 사태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뭔가 상황을 접한 것 아닌가.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다가 바로 그렇게 한독수를 공격을 해놓고는 한독수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이런 갑자기 한독수를 만나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흔역 임명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면서 이 4대4 기각 보고설 이것이 정가에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확인 100% 맞다. 정말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것은 뭐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정가에 흘러다니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이 좀 이상하다. 그때를 전후를 해서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 사이에 뭔가 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대4라면은 그 뭐 지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재판관이 이제 딱 버티고 있어서 5대3 교착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캐스팅 보터로 김형두 재판관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대4라면은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여기에 김형두
이렇게 되죠. 4대 3이면 5대 3이면은 거기서 김영두 재판관이 빠지는 건데 또 김영두 재판관이 그때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가정사까지 막 덜먹이면서 그때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떤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사 시절의 판결 판례 이런 것을 들어서 김영두 재판관도 지금 탄핵 반대쪽에 서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그리고 김형두까지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정무적인 판단. 물론 이게 탄핵이 이 절차상에 그 화자가 있고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쏘아 올린 절차적 정의 여기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겠지만은 또 헌법재판소라는 게 결국은 이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인용을 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이재명이 황당한 무죄를 받은 상황인데 이 재판관들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황당한 무죄를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날개를 달았다고 조기 대선에 뛰어들어서 대선을 막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대법원에서 자격 박탈형을 다시 받으면은 이 파기 자판이든 해가지고 그러면은 상황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재명은 계속 5개의 재판을 계속 받고 있죠. 5개 재판이면 1, 2, 3심 하면 전부 15번 선고인데 이제 선고 3번 받았습니다. 12번의 선고가 남아있는 사람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국심도 가져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특히 자유민주 체제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쪽의 헌법재판관이라면 그런 생각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결론이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결론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부합되는 결론이었을 거라고 보고 또 이게 이 도중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판결을 마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만은 완전히 100% 확정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서 큰 변수가 없으면은 그대로 선고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은 일단 정황들을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이재명의 움직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